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18 때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을 통해 비난한 전두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재판장에게 요구했고 전 씨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관건은 5.18 때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또 전 씨가 이를 알고도 거짓 주장을 했는지 여부인데요. 법원이 다음 달 30일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에게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전 씨가 기소된 지 2년 5개월 만입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전 씨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줬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80년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자료와 증인이 있기 때문에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이자 고소인인 조용대 신부는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서 5.18 진상규명회로 새 출발을 하게 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재판이 참으로 뜻이 깊은 것이죠. 이에 반해 전 씨는 변호인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450페이지에 달하는 최후 변론을 준비한 전 씨 변호인은 목격자들의 증언이 사실상 희박하고 검찰이 헬기 사격의 명확한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헬기 사격은 허구라고 말했습니다. 헬기 사격으로 희생을 당했다고 주장하시는 분에 대해서 검사는 어떤 증거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을 남겨둔 상황에서 핵심 쟁점은 5.18 당시 헬기 사격 진위 여부와 전 씨가 허위임을 알고도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고의로 자서전에 기록했는지 여부입니다. 1심 선고가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전두환 씨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그때는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17차례에 걸쳐 증인들의 증언을 들은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독감 백신을 맞으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독감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는 사고로 청소년 무료 접종이 중단됐습니다. 백신 수급에 대한 불안에다 날씨마저 쌀쌀해지자 돈을 내고서라도 주사를 맞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학생 딸을 둔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독감 백신 접종 기관을 찾았습니다. 만 13세에서 18세까지에 해당돼 원래 무료 접종 대상이지만 접종이 중단돼 더 기다릴 수 없어 돈을 내고서라도 맞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나라에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 될 때 와서 맞으면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지난달 22일 청소년 무료 접종을 앞두고 공급된 백신에서 상온 노출 문제가 발생하며 접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이 시기를 전후해 총 401명이 상온 노출 백신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이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없지만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무료 접종 대상자 가운데 만 13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을 제외한 만 12세 어린이, 임신부에 대한 접종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재개됐습니다. 또 이번 달 예정인 만 62세에 대한 접종에도 차질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접종하고 있는 약은 정부가 배분했던 현물로 배분했던 백신이 아니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별도로 구입한 다른 로트 번호의 접종약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맞으셔도 됩니다. 내일 질병관리청이 상온 노출된 독감 백신의 안정성 검사 결과를 밝힐 계획인데 이에 따라 만 13세에서 18세에 대한 무료 접종 재개 여부 또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우정훈입니다. 선발 브룩스가 빠진 악재 속에서도 선전을 하던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 주말 두산과의 3연전에서 싹쓸이패를 당했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한화와 SK를 안방으로 불러 7연전에 나서는데요. 가을 야구 진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키움을 상대로 한 기분 좋은 싹쓸이에서 기아는 김현수라는 20살의 아기 호랑이를 재발견했습니다.
오늘 경기를 이렇게 끝냅니다. 기아의 4연승. 자, 오늘 경기는 LG의 김현수가 아닌 기아의 김현수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잠실에서 곰 사냥에 나섰던 호랑이는 충격의 수입을 당했습니다. 두 타의 밸런스가 모두 무너진 게임이었습니다. 최영우를 제외하고는 타자들이 힘을 쓰지 못했고 이민호와 임기영은 나란히 1회에 3실점하며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양현종도 아웃수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올 시즌 잠실에서 유독 약했던 징크스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실제로 기아는 두산과의 잠실 8경기에서 7경기를 내줬고 LG에게도 1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산 베어스가 이번 주말 기아와의 3연전을 모두 쓸어 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3연전 시리즈였었는데 그래도 아직 가을 야구를 향한 희망의 불씨는 살아있습니다. 이번 주 하나와 SK를 상대로 더블 헤더를 포함해 홈 7연전에 나서는 기아는 양현종과 간용을 4일 휴식 후 등판 체제로 돌렸습니다. 가을 야구를 향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최소한도 4승 3패, 조금 더 상향 목표로 잡으면 5승 2패를 해야지만 5위권을 한번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진다. 그만큼 이제 이번 한 주가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최하위권 두 팀을 상대로 얼마나 많은 승수를 쌓을 수 있을지 이번 주가 5위 두산을 2게임 차로 추격하고 있는 기아의 가을 야구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북한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놓고 국방부와 유가족들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 설치된 CCTV 등 설비 관리가 부실해 실종 직전 행적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이 보유한 어업 지도서는 모두 13척. 실종 사고가 발생한 무궁화 10호는 1999년에 등록돼 서해어업관리단 어업 지도선 가운데 두 번째로 오래된 선박입니다. 실제 어업 지도선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선박 노후화로 평소에도 CCTV 등 설비 잔고장이 잦았다고 말합니다. 배가 좀 노후돼서 자꾸 자주 우리가 수리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규칙상 어업 지도선의 설비가 운항 중 고장나면 즉각 수리를 해야 하지만 CCTV의 경우 수리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고장난 채 운항을 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 고장나면 출동 중에 그 장비의 수리를 위해서 급한 상황이 아니면 모항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귀향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수리를 하는 것이 여태까지의 관례였고 또 어업 지도원 대부분이 애초부터 CCTV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선미 쪽에가 원래 그게 사각지대거든요. 그 선미로 보통 담배 피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CCTV 설치 개수도 어업 지도선마다 제각각인 등 원칙 없이 어업 지도선을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원칙 운영은 구명조끼도 마찬가지. 실제 무궁화 10호에 실려있던 구명조끼는 물품 대장에 정식 등록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해경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서해어업관리단은 해경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해왔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실종 공무원에 대한 수색은 이어나가면서도 취재 등 외부와의 접촉은 여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어업 지도선 CCTV 추가 설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뒤늦게 밝혔지만 실종 공무원의 이른바 월북 의도를 둘러싼 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주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첫 회동을 갖고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장단은 오는 8일 전남도의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광주 전남 상생 의제에 대한 의회 차원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